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한 줄 총평 먼저 들어볼게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이다. 심지어는 최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여사의 특검 같은 경우에도 두루뭉실하게는 말씀하셨지만 결국에는 안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일단은 진상 규명할 거라 믿는다. 진행되는 걸 지켜보고 그래도 국민들이 미심쩍다고 하면 자신이 먼저 특검을 제안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당에서 거론했던 조건부 수용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정치권에서 가장 나쁜 버릇들 중에 하나가 미뤄서 이 사안에 관심도가 떨어지면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치부하는 것이 제일 나쁜 거거든요. 대통령께서도 좀 더 지켜보고 미심쩍으면 하겠다. 더 어떻게 미심쩍어지기를 바라시는 건지 빠른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네 편 내 편 없는 신개념 시사 토크쇼 중립기어 받고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장하얀입니다. 오늘의 인싸 전용기 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용기 민주당 의원 저희가 어렵게 모셨는데요. 구독자분들께 간단한 자기소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화성정 국회의원 당선인 전용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또 중립기어에서 인사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많은 분들께 중립기어 좀 이렇게 홍보 좀 부탁드리고 좋아요, 댓글 그리고 구독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2대 국회 지역구 최연소 당선인이세요. 이제 지역구가 있는 선거는 처음이었는데 어떠셨어요? 아무래도 훨씬 더 책임감이 있는 선거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 제가 들어가 있는 공보물도 뿌려지게 되고요. 그리고 거리 곳곳에 제 얼굴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정말로 책임지는 정치를 해야겠다라는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비례대표 선거 때보다 더 열심히 떠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최연소라는 타이틀도 다셨잖아요. 그 최연소 타이틀은 좀 어떤 의미로 와닿으세요? 사실 나이에 연연하는 정치는 하지 않았거든요. 네. 사실 21대 국회에서도 가장 어린 축에 속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선입견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의원을 무시하진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런 걱정이 또 무색하게도 300분이 넘는 분들께서 단 한 분도 나이에 연연해서 무언가 지시한다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국민의 대표라는 것을 오히려 더 자랑스럽게 생각해라라고 말씀 주시면서 동등하게 대해주셨기 때문에 최연소든 최고령이든 저는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22대 국회에 들어서면서 전용기식 정치를 보여주겠다라고 포부를 밝히셨는데요. 전용기식 정치란 뭔가요? 제가 원하는 정치는 돈 없고 백 없는 사람들도 큰 소리 칠 수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사실 돈 없고 백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게든 움츠러들기 마련이거든요. 저 역시도 그랬고 많은 분들께서 그런 사람들을 대변하는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전용기식 정치는 돈 없고 백 없는 나도 정말로 큰 소리 치고 우리 사회에서 자신 있는 시민으로서 살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분들과 자주 소통하고 그 소통의 범위를 넓혀가는 정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용기식 정치를 마음껏 보여주시는 기회가 되길 바라고요. 그럼 이제 중립기어 인싸의 전당 전용기 민주당 의원과 본격적인 현안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도 보셨을 텐데요. 한 줄 총평 먼저 들어볼게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낙제점을 주시는 거네요. 낙제점이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사과는 어느 정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책임 있는 사과가 되려면 해당 안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꿀 것이다. 그러니까 국정기조의 변환을 예고하는 정도는 나와줬어야 됐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없었던 것 같아서 아쉽고요. 심지어는 최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여사의 특검 같은 경우에도 두루뭉실하게는 말씀하셨지만 결국에는 안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저는 낙제점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하나씩 뜯어볼게요. 우선 최상병 특검법부터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진상 규명할 거라 믿는다. 진행되는 걸 지켜보고 그래도 국민들이 미심쩍다고 하면 자신이 먼저 특검을 제안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당에서 거론했던 조건부 수용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조건부 수용으로 볼 수 있는데 정치권에서 가장 나쁜 버릇들 중에 하나가 미뤄서 이 사안에 관심도가 떨어지면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치부하는 것이 제일 나쁜 거거든요. 그 방식을 사실 정치권에서 오랫동안 써왔는데 대통령께서도 좀 더 지켜보고 미심쩍으면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안 좋은 그런 대화법을 쓰신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사실 미심쩍은 내용들은 이미 다 나왔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최상병의 진실이 계속적으로 가려지고 증거들도 지속적으로 없어지는 것 같은 의심이 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언론에서도 지속적으로 다루고 있거든요. 더 어떻게 미심쩍어지기를 바라시는 건지, 지금 이미 한도가 찼기 때문에 네. 이번 수사는 믿을 수가 없고 특검을 통해서 진실 규명을 해야 된다. 정말 권력자도 책임 있는 그런 처벌을 받는 네. 그런 상황까지 연출될 것을 염두하지 말고 이런 부분들을 다 받아주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근데 그러면은 지금 어쨌든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이잖아요. 그거를 먼저 하고 나서 하는 것이 순서 아니냐라는 취지에서 말씀하신 건 아닐까요? 그 취지는 동의합니다만 공수처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공수처가 현행대로라면 예산도 너무 부족하고요. 그리고 수사관도 엄청 부족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지속적으로 공수처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려면 예산과 인력이 보강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봐도 지금 최상병 건도 수사하기에는 여력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도 차일피일 미뤄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공수처의 수사 물론 기다릴 수 있습니다만 빠른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민주당에서는 후속 계획 같은 걸 세우고 계신 게 있나요? 재의결 요구를 해야겠죠. 네. 물론 이 재의결 요구는 국민의힘의 많은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실 거라고도 생각합니다.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현안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21대 국회에서 통과시켰던 특검법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이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대통령께서 길을 쓰고 막는 것에 대해서 네. 어느 정도 공감은 하겠습니다. 가정일이니까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 공감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현안을 대부분 내려놓고 네. 실제로 대한민국의 해병 장병이 목숨을 잃은 건을 왜 목숨을 잃었는지를 밝혀보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국민의힘 의원들도 동의해 줄 수 있는 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최상병 특검만큼은 재의결 요구도 충분히 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 근데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민주당에서는 원래 1인당 25만 원 민생지원금을 22대 국회 당론 법안 1호로 생각 중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최상병 거부권 행사를 만약 대통령실에서 하게 되면 1호 법안이 좀 바뀌게 될까요? 제2요구권이 어떻게 상정될지를 모르겠습니다만 법안과 이렇게 제2요구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마무리했던 것들을 22대에서 이제 제2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법안이 사실 법률안보다 먼저 다뤄질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1호 법안은 네. 우리가 민생 공약이기 때문에 약간 다른 지점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는 조금 진일보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KBS 대담 때는 아쉽다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아내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라며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다만 특검은 수사 자체에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거다. 지금 특검 주장하는 건 정치 공세다라는 입장을 경고히 했습니다. 예상하셨습니까, 이 답변? 예상했습니다. 어떻게 또 수사하라고 하겠습니까? 네. 그러나 진실은 밝혀지게 돼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문제가 있는 것을 인지하셨으면 그 책임도 당연히 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윤석열식 정치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 후보 시절에는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겠다. 공정과 상식이 지금 바로 세워져 있습니까? 이미 대통령 가족과 관련된 특검조차 거부권을 행사하고 계신데 공정과 상식은 바닥에 떨어져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 쟁점이라고는 하나 공정과 상식을 부르짖었던 대통령이시라면 김건희 특검법도 저는 충분히 받아들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없다면 이렇게 크게 다뤄질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문제를 키운 측면이 있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럼 사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충분히 국민들에게 사과로 와닿을 워딩이었다고 보세요? 뭐 아쉽지만 그래도 사과하셨다는 것이 어느 정도는 진일보한 것 아닌가 하는 평가도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사과하시겠냐라는 평가도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사과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것까지 저희가 거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과를 하셨고 이제는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시기라면 김건희 여사 특검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오찬을 거절했던 한동훈 전 위원장 관련 질문도 많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대답을 보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의 갈등이 완전히 봉합된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은 일단 덮어둔 거라고 보세요? 덮어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셨어요?
대통령께서는 네. 나는 봉합했어라고 생각하실 수 아, 있겠습니다만 네네.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화가 나 있겠죠, 아직까지. 음. 그리고 한동훈 장관의 그 거취들을 여러 언론사들을 통해서 보면 내 잘못보다는 윤석열 정부가 잘못한 것 때문에 총선을 패배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뭘 잘못했냐, 당은 네가 위원장이지 않았냐라는 네네네. 측면에서 사실 대통령께서는 풀릴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동훈 위원장께서는 서운한 게 있겠죠. 네. 그러면은 당대표 출마할 거라고 보세요? 분위기가 올라오면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한동훈 위원장께서도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게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만의 잘못이 아니었어요. 여당이 적절한 균형과 견제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거기 때문에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출마하시는 것은 굉장히 좀 무리수를 두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잘못도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윤 대통령이 조국 대표든 이준석 당선인이든 만남에 선을 긋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만남 이루어질까요? 실행하시면 됩니다. 아, 실행하기에 네. 달려 있다. 실행하시면 됩니다. 네. 대통령께서 결정하신다면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야당의 대표들이세요. 그러면 만나실 수 있죠. 그리고 만나셔서 오히려 듣는 그림이라면 대통령께서 잠깐 불편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국민들이 봤을 때에는 정말로 대통령이 많이 변화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네. 만나셔야 된다고 오히려 봅니다. 플러스일 것이다. 만나는 그럼요. 것이. 당연하죠. 네. 그럼 이제 의원님 오셨으니까 야당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입원했는데 뭐 연락하시거나 메시지 보내시거나 하셨어요? 오히려 저희 같은 사람들이 네. 대표께 쉬고 계신데 문자 보내가지고 괜찮으시냐. 네네. 그게 진짜 걱정일까요? 그렇죠. 좀 귀찮을 수도 그렇죠. 있겠죠. 오히려 쉬실 때는 가만히 두는 게 더 도움될 네. 때가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굉장히 경무에 시달리셨을 거란 말이죠. 쉴 때만이라도 오히려 걱정한다시고 연락하는 게 좀 더 신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14일 예정된 대장동 관련 재판은 이제 미뤄지게 되는 걸까요? 그런 것들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지게 돼 있죠. 그런데 뭐 휴가라고 해서 그거를 일부러 미루어 달라라고 이야기하거나 그러진 않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미 짜여진 일정대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휴식 기간이다라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법원의 판단에 네. 맡기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 전에 저희가 잠깐 이야기했던 25만 원 지원금 관련해서 네. 이것도 좀 궁금한데요. 의원님도 지원금이 지금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무역 수지가 굉장히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들은 많은 언론에서도 나와 있는 얘기 같은데 실제로 무역 회사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무역회사가 1차적으로 힘들고 그다음에 국내 기업들이 2차적으로 힘들고 결국에는 3차, 4차 내려오다 보면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까지 연출되어 있습니다. 25만 원 지원금이 단순히 개인에게 25만 원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바우처 형태로 소상공인들을 살리는 정책으로 갈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역화폐 형태로 지원을 네. 하자고 하는 것이 민주당 지역사랑 당론이기 상품권. 때문이기 때문에 저는 25만 원 지원금이 지원이 빨리 돼서 밑에서 돈이 돌게 하는 거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사실 이게 정부 여당은 계속 부정적인 입장이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하려면 예산이 최소한 13조 원 정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예산 편성이 정부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데 혹시 어떤 방법을 마련 중이신가요? 당 차원에서? 방법보다는 결단하시라고 지속적으로 촉구하는 아, 방안이 가장 네.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결국에는 국회가 아무리 잘 결정을 한다 한들 정부가 받아들이지만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이고 총선을 통해서 분명히 국정기조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국민들의 의견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정부 여당이 대승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뭐 13조가 들어가고 14조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돈 많이 들어가는데 딴 데 더 쓸 일이 많다라고 주장을 하시지만 딴 데 다 써가지고 잘 됐습니까? 힘들어졌잖아요. 네. 그건 인정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필요한데 써야 될 때 써야 써야 된다는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이신 네. 것 같고 오늘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민생 강조하셨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이제 받아들이실 거라고 보세요? 어느 정도 변한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기싸움 수준으로 남아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25만 원 지원을 바우처 형태로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준다고 해서 대한민국 망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색깔론을 볼 게 아니고 네. 실제로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밑에서 돈이 돌 수 있게끔 하는 방안들이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8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검찰개혁 입법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검수완박을 위해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손 잡는 건가요? 검수완박이라고 하면은 말이 좀 올드한가요? 다를 수 있는데 예. 검경 수사권 조정은 이라고 한다면 저는 네. 100% 동의합니다. 둘이 손 잡는다. 그렇죠.
사실 가야 할 방향이고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사실 민주당에서는 지속적으로 주장을 해왔고 심지어는 우리가 여당일 때 야당에서도 검찰개혁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이게 권력만 잡으면 검찰의 칼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는 이 정치 지형은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굉장히 후진국들이나 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선진국에서 답습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제는 그 수사 권력을 통해서 누군가를 옥죄어 오고 그 칼로 권력을 쟁취하려고 하는 모습들은 사라져야 될 일이기 때문에 검찰 개혁이라는 수건 사업 앞에서는 누구라도 손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검찰 개혁 이외에도 22대 국회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관계는 손잡는 관계일까요? 뭐 큰 집과 작은 집의 관계일까요? 어떤 관계일까요? 손잡는 관계가 될 것이죠. 그러니까 네. 경쟁적 협력 관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경쟁적으로 뛰쳐나가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경쟁도 했다가 그리고 손도 잡아서 협력하는 관계도 됐다가 이런 것들이 사실 잘하기 경쟁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차원에서는 함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장 관련 질문 여쭙겠습니다. 국회의장 후보 등록이 마감됐습니다. 내부 분위기 어땠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굉장히 치열합니다, 지금. 어떻게 치열해요? 물밑에서 막 연락 오고 하는 건가요? 그렇죠. 물밑에서 연락도 오시고요. 네. 실제로 의원실에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인사차 들렀어? 이런 인사차 들려서 이야기 나누시고 내가 어떠한 일들을 의장으로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 분도 계시고 실제로 지역 사무실까지 방문해 주신 분도 계셨어요. 네. 의원님이 보시기에 국회의장으로서 갖춰야 될 제1 덕목은 뭐라고 보세요? 삼권 분립을 완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21대 국회에서 많은 일들을 해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통령 거부권의 앞에서 항상 고배를 마셨죠. 그러나 국회는 아무런 일도 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의장이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해야 될 역할을 제대로 해주실 분이 이번에 의장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럼 합니다. 중립 필요 없다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기계적인 중립은 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중립을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네. 지금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기계적 중립은 당연히 지키시겠죠. 그러나 의장으로서. 그렇죠. 국회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는 할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 중립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어떤 분이 되실지 저도 되게 기대가 됩니다. 자, 기자회견 중에는 질문이 나오지 않았는데 여쭤볼게요. 최근 영수회담 비선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함성득 대학원장하고 임혁백 교수가 언론 인터뷰를 한 걸 보면 아예 없는 얘기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박찬대 원내대표는 다큐 같아 보이는 소설이라고 하셨습니다. 다큐일까요? 소설일까요? 저는 소설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예. 나 누구랑 친해, 나 누구랑 친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사회에서 네. 굉장히 많이 보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분들이 충분히 뭐 대통령께 뭐 대통령실에나 이런 의견을 전달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분이 뭐 킹메이커가 돼가지고 영수회담을 네. 주도했다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 겁니다. 그럼 소설을 왜 퍼뜨리셨을까요? 누구나 얘기할 수는 있다니까요. 네. 나 그래 나 좀 내가 이만큼 공을 세웠는데 이런 거 좀 네. 알아봐 주시길 바라는 마음이었을까요? 그럴 수도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추정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외부 사인이 이렇게 공인들의 결정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대한민국에는 앞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국정농단 사태 때도 사인이 개입을 해서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실이라면 사인의 개입이 됐을 텐데 그것을 가장 잘 알고 계신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이고 이재명 네. 대표님이세요. 사인의 개입이 있어서 영수회담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자, 인사이 전당 벌써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네. 굉장히 스피디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라스트 원미닛 코너입니다. 전용기 의원님께 저희가 딱 1분 드리겠습니다. 화성이 가불병정 이렇게 네 지역구인데 화성을 빼고는 다 민주당이 네. 독식을 했잖아요. 옆 동네 당선인이자 22대 국회 동료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당선인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준석 당선인을 오늘 아침에도 행사장에서 뵙고 왔거든요. 우리 동탄과 반어를 이제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이준석 당선인이 우리가 가야 하는 방향은 같은 것을 맞고 방법론에서는 당연한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대표님의 리더십과 저희 또 정치 스타일들을 접목시킨다면 충분히 대한민국의 최고의 도시 동탄과 반어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같이 힘 모아서 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 이준석 대표 네. 모실 것 같은데
뭐 추가로 도발적 발언 같은 것도 하시고 도발적 싶으신 거 발언이- 있으세요? 저희도 경쟁적 협력 관계가 될 겁니다. 네네. 누가 잘했냐, 잘하기 싸움이 아마 동탄과 반월동에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네. 이준석 대표와 함께 손잡고도 뛰어보고 네. 경쟁적으로 잘하기 경쟁도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